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한국 축구의 핵심 미드필더 이재성이 최강 위넨을 상대로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김민재가 선발 출전했는데도요. 2대1로 승리하면서 리그 6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성은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인데다가 멀티골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단연코 팀의 에이스임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위넨은 이제 무패가 끝났네요. 지금부터 이 경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코리안 더비 빅매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김민재 대 이재성의 대결이기도 한 마인츠 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였습니다. 위넨은 리그에서 유일한 무패팀으로 1위를 질주 중입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고 이번에 부임한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공격적인 전술이 그래도 잘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부분들이 생겨 있었는데 중요 선수들이 부상 문제와 이탈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이어 골키퍼, 케인, 그나브리, 데이비스까지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 우파메카노가 야외 훈련을 불참하면서 이 경기에 출전을 안 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다이어가 출전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라인업이 공개가 되면서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뮌헨의 전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이어 출전이었습니다. 페레스 골키퍼, 라이머, 다이어, 김민재, 게이루, 키미, 파블로비치, 올리세, 무시알라, 사네, 그리고 뮬러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뮌헨에게 맞서는 마인츠는 지난 시즌 강등을 겨우 면했는데 의외로 공격적인 팀입니다. 뮌헨에게 전적은 당연히 안 좋지만 이 팀은 서로 붙기만 하면 골이 많이 터지고 마인츠가 실제 올 시즌 골도 많이 넣는 편입니다. 순위도 9위로 중상위권인데 혹시라도 뮌헨을 상대로 사고를 치면 상위권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전반에 앞서 있다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마인츠는 분위기가 좋은 만큼 관중들의 열기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경기가 29번째 선발 출전 경기였습니다. 김민재의 활약 안에 7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김민재는 지금 매우 지칠 수밖에 없고 발에 부상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거기다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면서 3일 쉬고 경기이기 때문에 지쳐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전 이재성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김민재가 지쳐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라고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이재성은 리그 12경기 출전해서 3골 2도움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임에도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나올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이어에게 관심이 가죠? 경기가 시작되고 마인츠가 뮌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맞불 작전이었고 뮌헨 프리킥도 없고 올리세가 박스 안에서 슈팅이 있었는데 골대를 맞추면서 득점이 실패되었습니다. 요건 기대 득점값이 0.3이었습니다. 뮌헨은 다이어가 있었는데도 전술을 변화주지 않으면서 라인이 높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3분에 우리가 관심 가는 3명의 선수 김민재, 이재성, 다이어가 한 화면에 잡히는 마인츠의 결정적인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민재의 헤딩 패스와 그 사이에 이재성이 커트를 하면서 마인츠의 역습이 이루어졌는데 이재성이 곧바로 전진 패스를 보내주면서 다이어가 차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라인이 뚫려버렸습니다. 마인츠의 공격수가 골키퍼와 사실상 1대1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이어는 쫓아갔지만 드리블하는 마인츠 선수보다 느렸고 뒤늦게 쫓아온 김민재가 다이어를 초월을 하면서 그나마 아슬아슬 접전이 되었습니다. 박스 안에 진입해서 그래도 김민재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방해한 것이 통하면서 슈팅이 빗나가 말았습니다. 이게 뮌헨의 약점이라니까요. 진짜 마인츠와 뮌헨은 매우 팽팽했습니다. 우선 마인츠가 엄청 잘 뛰니까 뮌헨도 힘겨워했고 이재성이 미드필더부터 최전방까지 쉴 새 없이 뛰면서 뮌헨을 위협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낼 뻔하기도 했죠. 뮌헨이 이렇게 긴장 상태가 되다 보니까 김민재도 예민해졌습니다. 25분에 몸싸움으로 상대 선수를 밀어내면서 사이드 아웃을 시켰는데 주심이 푸싱 파울을 선언하면서 김민재가 극대노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울려요, 그런 모습이. 이게 프리킥을 주면서 혹시 모를 위험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이재성 진짜 그만 좀 뛰어라.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뮌헨을 응원하게 되네요. 이재성은 박지성을 이어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듯이 엄청 뛰었습니다. 골키퍼를 몇 번을 압박을 하는지 28분에 마인츠의 결정적인 슈팅 한 차례도 있었고 38분에는 뮌헨의 프리킥에서 김민재 헤딩 슈팅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재성이 제대로 사고를 칩니다. 선제골을 넣게 된 것입니다. 마인츠의 역습 상황에서 뮌헨은 끊어내지 못했고 날아온 크로스를 김민재가 헤딩으로 흘리면서 올리색에 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커트가 되면서 문전에 있던 이재성이까지 연결되면서 득점을 성공시킨 겁니다. 이재성이 뮌헨을 상대로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뮌헨은 5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이어가고 있고요. 우선 뮌헨의 센터백과 풀백까지 빠른 선수 그리고 기량이 더 좋은 선수들이 이탈한 상황에서도 같은 전술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전반은 1대0으로 마인츠 완승. 과연 후반에 어떻게 될까요? 또 무시알라의 원맨쇼가 나올까요? 아직 유럽 축구에서 코리안 더비에서 양팀 한국인 선수의 골은 없잖아요. 좀 너무 욕심이겠죠? 김민재가 감독의 신뢰를 받고 뮌헨의 핵심인 건 좋은데 이거 너무 갈아쓰고 있고 거기다 이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해야 할 역할이 다이어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상황이라서 걱정이 계속 되더라고요. 뮌헨의 득점이 많이 터지면 그래도 부담이 줄 텐데 후반 시작에도 양팀은 선수 변화가 없었고 후반 15분까지 뮌헨은 슈팅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전반에 마인츠가 진짜 좀 과하게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젠 좀 지키기로 가나 싶었는데 15분이 지나서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공격에 집중하면서 오른쪽에서 볼을 받은 순간 김민재가 압박하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김민재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빼내면서 찬스가 만들어졌고 이미 박스 안에는 김민재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볼이 문전에 있던 이재성에게 연결됐는데 미친 턴으로 팀메이를 속이면서 터닝슛으로 멀티골을 폭발시켜버린 겁니다. 이재성이 뮌헨을 상대로 멀티골이라뇨. 김민재는 너무 속상하겠지만 한국 선수가 최강팀을 상대로 멀티골을 넣는다는 건 박지성, 손흥민 이후에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콤파니 감독은 급해졌습니다. 이게 11명의 경기인데도 10명 같은 경기다 보니까 원하는 전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콤파니 감독은 다이어를 빼버리고 센터백 김민재를 혼자 남겨둬 버립니다. 완전 초강수죠. 김민재는 사실 이미 움직임 자체가 좀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이어를 뺀다는 건 진짜 대굴욕이라고 볼 수 있죠. 미드필더 고레츠카에게 센터백을 맡겼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단 2팀만이 무패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리버풀과 뮌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양 팀이 패배 직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리버풀이 선제 실점을 하고 로버트슨이 퇴장까지 당하면서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뮌헨은 케인도 없는 상황에서 결정력 최악인 사네가 계속 뛰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골을 넣겠습니까? 83분에는 홍현석까지 출전하면서 이 경기 한국인 3명이 뛰는 경기를 보게 되네요. 이게 진짜 프리미어리그였으면 대박일 텐데 그죠? 뮌헨은 87분에 추격골이 터집니다. 막무가내 슈팅이 굴절이 되면서 사네가 달려들어와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이러면 이제 5분 안에도 골은 나올 수 있고 마인츠도 오버페이스라서 맘먹고 수비하지 않으면 무승부로 맞출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일방적인 뮌헨의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느 팀을 응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김민재의 소속팀 뮌헨의 무패를 응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뮌헨을 상대로 멀티골 넣은 이재성 팀의 승리를 응원해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김민재가 스로잉 실수가 있으면서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뮌헨은 아마도 승점 1점 때문이 아니라 무패 때문인 듯 더더 밀어붙이려 했지만 결국 경기는 이대로 마무리. 이재성이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뮌헨의 리그 무패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민재야, 고개 들어라. 너는 이미 인간계를 넘어섰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